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선배와의 만남에서 강연을 하게 된 백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앞서 혜선 선배가 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부법하고 비교과 중심으로 할 거예요. 입시는 아직 여러분들이 하기엔 좀 이른 감이 있어서 1, 2번을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더 깊게 하자면 저는 예일여자고등학교 문과 졸업 예정이고 고려대학교 사학과 입학 예정입니다. 저는 사회탐구 과목으로 한국지리와 사회문화 과목을 했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저는 3년 내내 내신에만 치중을 했어요. 근데 앞에서 국어나 다른 과목을 잘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수학하고 사탐 그리고 제가 여기다 중국어라고 써놨는데 다른 뭐 기술과정이나 경제같이 좀 덜 중요한 과목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수학은 전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학을 잘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처음 고등학교 입학해서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못했고 고등학교 때도 3등급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계속 3등급만 맞다간 대학을 못 가겠구나 싶어서 수학을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화가 났던 건 전 하루에 수학을 3시간 이상 했거든요. 수학만. 근데 3등급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게 저는 제가 개념을 다 이해하고 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지? 에 대한 걸 많은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 답을 못 찾다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와서 내린 결론은 제가 개념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개념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3등급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겨울방학을 통해서 뭐 많이 많이 선행을 나가야지, 뭐 블랙라벨 이렇게 어려운 문제 풀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 정석책 있잖아요. 그런 진짜 순수 개념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겨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공부는 그 개념을 탄탄하게 다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수학은 개념을 다지고 나면 못 풀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술술 풀려요. 특히 시험 시간에. 그걸 제가 정석대로 공부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학은 기본기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예일여고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학교들도 비슷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학교 수학은 교과서랑 부교재를 최소 3회독 이상 하면 거의 다 문제를 맞을 수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에 고등학교 입학해서 보시게 될 시험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눠주시는 유인물, 또 학교에서 제공한 교과서 이런 거는 한 문제도 빠짐없이 정말 작게 들어있는 예제까지 꼼꼼하게 푸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수학 시험 전날만 되면 속도 안 좋고 토하고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런 것도 오고 할 정도로 수학에 대한 트라우마가 컸는데 아마 첫 시험을 망치면 이런 트라우마가 정말 심해져요. 근데 절대 시험에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그리고 1학년 때는 이거는 문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학년 때는 문이과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사회 과목을 한두 개 이상 안 배워요. 근데 2학년 때 문과를 선택하게 되면 1년 동안 사회를 4과목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4과목이고 수업 시간이 사회만 10시간 이상 되다 보니까 이게 암기량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뭐 다들 요약 노트를 써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교과서를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최고의 문제집은 교과서예요. 교과서만큼 여러분들을 잘 이해시킬 수 있는 책도 없고 교과서만큼 시험 내용을 담고 있는 책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시험 전날에 다른 애들은 뭐 쪽집게 문제 이런 걸 찾아서 푸는데 저는 교과서만 3번을 읽었어요. 그래서 사탐은 늘 점수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 이런 건 당연히 교과서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과서를 제발 포기하지 않고 교과서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2학년 때 되면 제2외국어 혹은 1학년 때도 제2외국어를 선택하게 되는데 제2외국어나 아까 말했듯이 예체능 과목은 이수로 뜨는 과목은 상관없는데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이 있어요. 기술 과정이나 그런 것들은
최소 3등급 이상은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 이하로 떨어지면 되게 불성실해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세특들이 아무리 좋고 다른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친구는 되게 이기적이다라고까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학은 인성을 봐요. 이런 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과목을 중요하게 공부하는 사람, 이게 학문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대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여기 마지막에 플래너 공부법이라고 적어놨는데 이렇게 중국어처럼 제2외국어처럼 포기하긴 아까운데 또 공부하기 시간을 들이는 것도 또 되게 애매하다 싶은 과목들은 저는 플래너라든지 아니면 그냥 벽이나 이런 데 포스트잇으로 단어를 막 붙여놨어요. 중국어 단어들을. 그리고 화장실 갈 때, 눈 뜰 때, 그럴 때마다 매일 그 단어들을 봤어요. 그래서 시험 전날에 이런 과목들은 30분 이상 공부를 안 했어요. 딱 30분만. 그렇게 해도 2등급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줄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내신은 이 정도로 하고 그냥 내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교과서예요, 여러분. 제발 교과서로 공부하세요.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로 넘어가서 모의고사도 수학은 그냥 저는 모의고사도 내신을 열심히 하다 보면 모의고사가 같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역시 좀 정석이나 이런 기본 개념에 충실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번 수능에서 수학을 되게 못 봤어요. 그게 왜냐면 1번에서 15번은 우리가 고등학교를 나왔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고등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봤다면,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더하기 빼기 잘못해서 틀리고 곱셈, 나눗셈 잘못해서 틀리는 문제들이 1번부터 15번 문제인데 제가 수능날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틀려버렸어요. 곱하기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기본을 쌓으면서 3년 동안 나는 절대 어떤 수학 시험에서도 계산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진짜 기초부터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중학교 때 것도 복습하면서 그런 중학교 때도 저는 진짜 계산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걸 결국 수능 날까지도 못 고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실수 노트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에서 곱셈 많이 실수한다 혹은 방정식에서 많은 실수를 한다 이런 걸 실수별로 모아놓는 노트를 만드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오답 노트보다.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고 생각하고 아까 혜선 선배가 말한 것처럼 21, 29, 30번은 심화 문제인데 이걸 다 틀려도 문과는 1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문제는 애초에 포기하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정시로 대학 갈 게 아니라면. 정시로 갈 거면 수학 다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난 최저만 맞출 거다 아니면 딱 수학은 2등급 정도만 나오면 나 대학 가는데 지장 없다 하면 이 나머지 문제들은 버리는 것도 진짜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사탐 제가 9월 모의고사 때 4등급을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거는 재수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수능날 결국엔 사회탐구를 다 맞았거든요. 이것도 제가 9월 모의고사에 4등급을 받고 그 시험지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 제가 이 단어를 보고 뜻을 종이로 옮겨 쓸 수 없다 하는 모든 단어를 다 찾아서 다 적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교과서를 또 다시 봤어요. 저는 수능 전날에도 또 사탐 교과서 봤어요. 그래서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탐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긴 글 교과서 읽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국어 점수도 올라가고 사탐 점수도 올라가요. 어떤 공부를 할 때 긴 텍스트를 읽는 연습을 계속 하세요. 결국 그게 모든 과목을 잘 볼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해요. 늘 글 읽는 걸 싫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공부법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비교과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비교과가 아까 말했던 세부 특기사항 이런 얘기들인데 저는 제 예시를 많이 가져왔어요. 저는 사학과를 이렇게 합격을 했는데 동아리가 해외 봉사 동아리였어요. 이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너는 역사를 공부하고 싶다는 애가 왜 봉사 동아리를 했어? 라고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정말 자기가 스토리 짜기 나름이에요. 저는 이런 동아리 부분만큼 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여기서 나의
내가 얼마나 학구적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생각이 깊은 사람인지를 동아리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돈이 아무리 없어도 중학교까지는 다 다닐 수 있는데 저는 캄보디아 후원을 했거든요. 캄보디아 친구들은 아예 학교가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닌다. 나는 대학을 가려는 입장으로서 이렇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걸 너무 안타깝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기부에 적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동아리 하나 했을 뿐인데 사람이 되게 생각 있어 보이고 되게 의식 있어 보이고 깨어 보여요. 대학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되게 의식 있는 사람. 그래서 굳이 막 나는 역사를 전공할 거니까 역사 이렇게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약간 다른 분야에서 내가 얼마나 생각이 깊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떤 진로를 하고 어떻게 생기부를 구상해 할까 고민을 시작하셨을 텐데 이럴 때 전공에 관련된 것도 좋지만 내가 내 성격,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자신의 장점을 이번 겨울방학 동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머지는 자율 진로나 과목 세특은 아까 혜선 선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자기의 관심사가 잘 드러나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예시를 보여드리면 예일여고에는 영재학급이라는 게 있었고 또 예일 프라이드라는 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고등학교를 가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 이름이 들어간 상은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학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겐 필수인데 학교에서 각 대학에 포트폴리오를 보내요. 자기 학교에는 어떤 상이 중요하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이런 동아리가 있다는 포트폴리오를 매년 보내요. 100장이 넘게. 그렇게 보내는데 거기서 대학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이 학교가 어떤 상을 가장 우선시하느냐예요. 그래서 예일여고에서는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예일 프라이드 상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각 대학들에 보내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들이 중요하다, 담임 선생님들이 꼭 나가라 하라고 하는 대회는 꼭 나가시고 학교 이름이 들어간 대회는 진짜 무조건 떨어지더라도 무조건 나가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율 동아리는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1학년 때부터. 지금 내가 어떤 전공을 할지 진짜 깊이 고민해보고 부모님과도 이야기를 해보고 자율 동아리를 1학년 때부터 개설하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저는 자율 동아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3학년 때 개설을 했는데 저 고려대학교 질문 가서 12분 중에 10분 동안 저 자율 동아리 질문만 받았어요. 진짜 이거 대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심화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자율 동아리를 개설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예일 프라이드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들에도 일단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독서는 독후감을 내는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독서가 많이 축소됐어요. 축소됐어도 우리 교수님들은 되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책을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할 때 독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내 책에 대한 관심사가 확장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확장을 시켰냐면 처음에 동북공정을 수업 시간에 알게 됐는데 이 동북공정이 중국과 러시아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한국사 시간에 러시아의 아관파천에 대해서 배우게 됐고 러시아 지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에게까지 관심사가 확대되었다까지 했어요. 이 동북공정에서 독립운동까지 저는 관심사를 확장시켰거든요. 이렇게 남들은 약간 논리적 비약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확장시키는 건 대학들이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그냥 마인드맵 그리듯이 막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확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생기부에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이 많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관심사예요. 이거 아까 내신 준비할 때는 교과서, 그리고 비교과 준비할 때는 관심사, 이걸 보여주는 게 이번 겨울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